처음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우양순입니다. 3년 동안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제가 골드를 갖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북이 내려다 보이는 통일전망대가 있는 파주에서 삼남 일녀 부유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 원장님의 건의로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좌충우돌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생활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고 어린이집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나 싸웠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어떻게 유사나 일을 선택했을까요? 오랜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 보니까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탈모도 와요. 그리고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는 국에 말아서 후루룩 먹던가 아니면 반찬 하나를 갖고 먹고 빨리 먹고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고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 어깨 이런 것이 목이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 비만까지 왔지요. 그러고 있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원감 선생님, 국가대표들이 먹는 영양제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네? 망설이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갑상선약은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영양제 한번 먹어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또 한번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원감 선생님, 회원가입하고 먹으면 10% 할인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받고 비움을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5분만 더 자야지.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하고 눈이 안 떠졌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요. 그리고 항상 소화제와 진통제를 달고 살았던 제가 찾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평생 동안 약을 먹는 것보다는 영양제를 먹어보자 라고 3년 동안 소비자로 영양제만 섭취했어요. 근데 유산화를 소개해 주신 분이 어린이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아니야 먹기만 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노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신랑이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여태까지는 편하게 살았지만 내가 과연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답이 없다.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원감 선생님, 저랑 오늘 데이트예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유경란 스폰서님 와 계셨습니다. 유경란 스폰서님이 한참 사업 설명을 하고 가시는데 저는 유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 저한테 원감 선생님, 저 이거 사업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석에 물리듯이. 네, 또 합니다. 왜? 그만큼 원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원장님이 불구덩이학도 들어가자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그만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어린이집을 고봐두고 유산화 전업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랑이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정년퇴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빨리 수입을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100% 시스템에 참석해야지. 왜 그러냐면은 톡방에 본사 로컬 사진, 세미나 사진 즐겁게 올라오는 리더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싶었거든요. 5월에 사인하고 나서 또 저 미국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한번 가지. 여행도 할 겸 유산화 회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사인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갑니다. 저는 미국을 다녀와서 딸과 함께 퓨처빌더를 달성하고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갑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함께 3척 프로모션을 달성하고 또 1박 세미나도 참석을 합니다. 1박 세미나를 참석할 때마다 제가 이유가 없었겠어요?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있었죠. 한 번은 엄마의 생신인 날이었는데 저는 생신을 1박 세미나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미리 갔다 오지. 그러면 되지. 라고 하고 1박 세미나를 갑니다. 그리고 본사 로컬, 홈미팅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팀에서 미라클 독서를 1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제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골드 가야지. 내가 계획했던 게 4월인데 4월이 지나고 나는데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저의 성장을 간절히 원하셔서 이제 골드 가야죠. 또 대답합니다. 네. 근데 파트너들도 또 이러는 거예요. 스폰서님 언제 골드 가요? 언제 골드 가실 거예요? 갈 때가 됐구나. 그래 가자 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티오가 그룹 티오가 골드 산하로 나오잖아요. 세미나나 뭐 트레이닝 이런 거를 다 스폰서님 눈치 안 보고 달라고 하지 않고 제 티오로 파트너들을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파트너들에게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골드 1주차를 달리고 있을 때 스폰서님 매일 전화하셔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은 스폰서님 저희 라인 점수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같이 뜁니다. 저한테 굉장히 힘을 줬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강계신만 하고 계셨던 분들이 해독하셔야죠 라고 하면 나 안 해.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골드 간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해독 제품을 구입하시고 해독을 시작하시고 주위에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화의 첫 관문인 골드를 달성합니다.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최고 제가 생각하는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도 직장을 옮기지 않고 17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 꾸준함으로 저는 유산화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도 매일 정보 전달을 하고 매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한 번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번 소개를 받았던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그분과 계속 관계십을 하고요. 전화 연락을 하고요. 또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초에 만났던 언니를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25살에 만났는데 아직도 만나요. 근데 그 언니는 저한테 맨날 이래요. 너 40살 아니냐? 아니에요 언니 다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은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결심을 하면 뒤를 안 돌아봐요. 뒤를 안 돌아보고 앞으로 전진만 합니다. 그러니 파트너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파트너님들이 저한테 별명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꽃갈마녀래, 꽃갈마녀. 근데 저는 그 꽃갈마녀가 싫지 않아요. 정답고 참 좋습니다. 왜? 파트너 사장님들이 싫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고치고 있는데요. 직설적인 학법이에요. 정말 고쳐야 되는 점입니다. 파트너 사장님이 세미나 못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왜요? 왜 못 가시는데요? 왜? 나는 했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세요? 그렇군요 하면서 그래도 우리 유산에서 성공하려면 여기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요? 가셔야죠. 그래야 성공하실 수 있죠. 유산에서 1시간도 안 내시면서 어떻게 성공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저는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가 된 후 저는 골드 파티에도 갔고, 그리고 1박 세미나에서 리더님들, 그렇죠, 골드들이 퍼레이드 하는 거 굉장히, 리더스들이 퍼레이드 하는 게 굉장히 부럽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또 리더스가 되니까 리더스들만 가는 단합대회가 있더라고. 여행도 가고 거기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얏트 호텔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고요. 요번 미국에 가서도 퍼레이드에 섰습니다. 제가 첫 번째 미국에 갔을 때는 스폰서님과 단둘이 갔지만 요번에는 파트너 3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5년 후에는 제가 10명이 넘지 않을까요? 기대합니다.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의 책임이, 저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벌레처럼 일한 우리 남편이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분한테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 내가 힘 있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들과 동방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명 이름이 한마음이에요. 뭐냐면 파트너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큰 팀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한마음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후회하지 말고 유산화해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